바이에른 뮌헨이 이번 주말 분데스리가 개막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볼프스부르크 원정 경기거든요. 이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 저녁 일요일 10시 반 일요일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이 경기뿐만 아니라 시즌 초반 플레이하기가 약간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김민재 선수랑 프리시즌부터 계속 호흡을 맞춰왔고 김민재와 호흡이 잘 맞는 것으로 보였던 스타니시치가 당분간 부상으로 경기에 뛸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훈련 중에 스타니시치가 오른쪽 무릎에 측면 인대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고요. 그 결과 현재 스타니시치가 6주 정도 나오지 못한다 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인대가 찢어지는 부상이었기 때문에 수술을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 김민재 선수가 왼쪽에는 이토 히로키, 오른쪽에는 스타니시치, 두 명의 센터백 혹은 풀백이 부상을 당했잖아요. 스타니시치도 풀백과 센터백을 오가는 선수고 이토 히로키도 센터백과 풀백을 오가는 선수였는데 이 두 선수가 풀백과 센터백을 오가면서 유동적으로 수비 라인을 유지하는 것이 이번 시즌 콤파니 감독이 구상하고 있었던 전술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콤파니 감독이 프리시즌 동안 준비했었던 3백을 기반으로 한 4백과 3백을 넘나드는 수비 전형이 생각만큼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경기에서는 게헤이루, 우파메카노, 김민재, 스타니시치 이렇게 4명의 선수가 4백을 형성을 했는데 여기서 게헤이루가 높게 올라가고요. 이때 우파메카노, 김민재, 스타니시치가 3백을 만드는 형태였죠. 그리고 스타니시치가 약간 올라가서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3백을 만들지만 조금 더 스타니시치가 공격적으로 올라가 있는 형태였거든요. 당연하게도 스타니시치가 풀백도 되니까 센터백을 만들고 있다가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공격에도 도움을 주는 이러한 형태였어요. 그리고 스타니시치가 올라갈 때는 자연스럽게 김민재가 오른쪽으로 좀 벌려주면서 스타니시치의 뒷공간을 커버해주고 스타니시치가 높게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김민재가 중앙 지역에 있고요.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포칼 경기인데 우파메카노가 약간 왼쪽으로 빠져 있어요. 그러면 스타니시치가 오른쪽 풀백이지만 살짝 올라가서 3백을 만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왼쪽에 있었던 게이루는 아예 공격적으로 올라가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김민재와 스타니시치의 호흡이 빌드업을 할 때 특히나 좋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파메카노, 김민재, 스타니시치 이 3명의 수비 라인이 남아있고 게헤이루는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김민재 쪽으로 패스가 넘어왔을 때 어떤 모습이 나오냐, 스타니시치가 우파메카노보다는 조금 올라가 있는 형태다 보니까 김민재가 볼을 잡았을 때 스타니시치가 과감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우파메카노와 김민재 두 명의 센터백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스타니시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스타니시치 쪽에 있던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뒷걸음질을 치거든요. 그 순간 김민재가 볼을 끌고 올라오는 능력이 좋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볼을 끌고 올라오면서 높은 지역까지 전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김민재가 올라오니까 김민재에게 붙는 순간 스타니시치에게 김민재가 패스를 넘겨주는 이런 장면들이 경기를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이 장면은 우파메카노가 왼쪽으로 빠져 있고요. 김민재가 중앙에 있는 상황인데 스타니시치가 오른쪽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왼쪽에서 공격을 진행하다가 김민재에게 백패스를 했어요. 그러면 김민재가 볼을 잡자마자 바로 반대편 올라가고 있는 스타니시치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스타니시치가 이 공간을 빠르게 활용을 하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공격을 전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상대 수비를 왼쪽에서 김민재가 스타니시치 한 번에 방향 전환을 하면서 흔들어 놓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워낙에 스타니시치가 빌드업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빌드업을 할 때 게이루, 우파메카노, 김민재, 스타니시치 이 3명의 이제 3백이 전개를 할 때 김민재가 편안하게 스타니시치에게 패스를 공급하는 게 가능할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김민재가 편안하게 스타니시치에게 패스를 공급해도 여기서 볼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경기를 하기가 수월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지난 경기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이제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게이루가 올라가 있지만 이 3백이 만들어졌을 때 스타니시치가 올라가면 김민재가 약간 오른쪽으로, 우파메카노도 올라가면 노이어가 약간 왼쪽으로 올라와주면서 노이어는 우파메카노에게 볼을 공급하고 김민재는 스타니시치에게 패스를 공급하는 장면이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파메카노 쪽으로 공급을 했을 때 우파메카노 쪽에서 약간 불안한 빌드업이 나온다면 스타니시치 쪽에서는 안정적인 빌드업이 나오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우파메카노에게 패스를 공급하는 것보다 스타니시치에게 패스를 공급하는 게 훨씬 더 편한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스타니시치가 복귀 일자가 한 달 혹은 한 달 반까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바이에른 뮌헨의 빌드업에 구멍이 좀 생길 수밖에 없겠고, 여기에 더해서 스타니시치가
왼쪽과 오른쪽이 다 되는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우파메카노가 안 나왔을 때는 스타니시치가 왼쪽에 나오고 오른쪽 풀백 자리에 샤샤부이가 나왔었거든요. 이게 이제 국내에서 했던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이렇게 나왔었죠. 이때는 게헤이루가 올라가면 스타니시치, 김민재, 샤샤부이는 사실은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도 있었지만 이러한 형태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니시치가 왼쪽과 오른쪽이 가능하기 때문에 왼쪽 라인에서 빌드업도 안정적으로 가져간다는 장점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이 스타니시치가 오른쪽도 되고 왼쪽도 되는, 그리고 심지어는 풀백도 가능한 자원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격이 클 수밖에 없겠고, 여기에 더해서 스타니시치가 수비 복귀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우파메카노가 살짝 올라가 있고 스타니시치는 많이 올라가 있는 형태인데, 조금 더 올라가 있는 형태인데, 여기서 복귀를 빠르게 해주니까 김민재가 이 공간을 커버할 때 훨씬 더 편하게 커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미가 사실은 수비 라인에서 이 공간을 커버하는 게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지난 시즌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스타니시치가 커버를 빨리 들어오니까 김민재와 가까운 위치, 요 위치에 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스타니시치가 공격적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상대가 역습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스타니시치가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이 공간으로 김민재가 커버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두 명의 센터백이 있고 스타니시치가 복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김민재가 앞쪽에 있는 공격수를 따라 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이 공간이 비면서 이 공간에 패스가 들어가고 실점을 하는 이런 장면이 바이에른 뮌헨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앞쪽에 있는 선수를 상대하고 있는 동안 자연스럽게 스타니시치가 빠르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김민재가 지연을 시켜줄 때 스타니시치가 빨리 들어와서 김민재보다 먼저 싸워주기 시작해요. 김민재 선수가 이 뒷공간에 있죠. 그리고 결국에는 김민재가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스타니시치가 들어와서 빠르게 복귀를 해서 공격수와 싸워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조금 더 안정적인 수비를 할 수가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측면들을 보면 스타니시치와 김민재의 이 조합 자체가 뭐 경기력적으로도 좀 안정적이었고 수비적으로도 안정적이고 빌드업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조합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스타니시치가 부상을 당했다. 이게 바이에른 뮌헨에게는 뼈아픈 상황이겠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이번 라운드의 예상 선발 명단이 빌트에 따르면 샤샤부이, 김민재, 우파메카노, 알폰소 데이비스, 이렇게 이제 포백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라인업이 이렇게밖에 없고요. 사실은 저 좌우 풀백 자리에 이토 히로키와 스타니시치 언제든 3백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자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제 3백을 만들면서 조금 더 수비를 할 때도 안정적으로 김민재 선수가 약간 뒤에 빠져서 수비를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렇게 샤샤부이와 알폰소 데이비스 두 명의 공격적인 풀백들이 좌우에 배치가 되면 여기서 약간 수비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3백을 만들 때도 샤샤부이가 올라갈 때 우파메카노, 김민재, 알폰소 데이비스 이렇게 만드는 것도 좀 이상하고, 알폰소 데이비스가 올라가 버리면 이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두 명의 센터백이 커버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상황에서 스타니시치가 있을 때보다는 커버 범위가 이 두 명의 선수에게는 늘어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기본적으로는 매우 공격적으로 뛰어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스타니시치가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이 두 선수의 단점도 어느 정도 보완해주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약간 사라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때 아무래도 콤파니 감독이 추구하는 3백 전형이 나오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제 콤파니 감독이 추구했던 전형은 아마도 이렇게일 겁니다. 이제 최근에 맨시티라던가 이제 아스날도 변형 3백이나 포터백을 쓰잖아요. 이렇게 센터백들을 많이 배치하면서 예를 들면 이토 히로키가 가운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3백이 되거나, 아니면 스타니시치와 이토 히로키가 둘 다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 공격적으로 올라가거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풀백과 센터백을 오갈 수 있는,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센터백들을 활용해서 3백과 4백을 다양하게 구성을 하는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샤샤부이와 알폰소 데이비스는 기본적으로 이 두 선수가 전형적인 풀백이니까,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와서 빌드업에 가담하거나 3백을 만들거나 이런 자원들보단 오버래핑에 강점이 있는 이런 선수들이다 보니까 프리시즌 동안 추구했었던 3백이 나오기가 힘들고, 그리고 여기서 지난번에 한번 시도를 해봤던 전형이 있어요. 어떤 거였냐면, 알폰소 데이비스를 이제 지난 경기 기준으로 스타니시치, 김민재, 우파메카노, 게헤이루 이렇게 포백에서 후반전에 알폰소 데이비스를 우파메카노랑 교체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게헤이루가 올라갔을 때 알폰소, 김민재, 스타니시치 이렇게 3백을 구성했죠. 왜 이렇게 구성했냐? 스타니시치도 공격적으로 올라가면서 가담을 했다가 내려오는 이런 역할이고, 알폰소 데이비스도 아무래도 우파메카노가
여기 있으면 올라가서 공격을 가담할 때 약간의 문제가 생겨요. 우파메카노가 오버래핑을 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파메카노의 자리에 차라리 알폰소 데이비스를 써서 알폰소 데이비스가 올라가서 공격을 도와주고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사실은 측면 공간을 커버하는 3백이나 마찬가지니까 여기서 알폰소 데이비스를 센터백 겸 풀백 자원으로 활용을 해보자, 이런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지난 포칼 경기에서는 마지막 즈음에 김민재가 가운데 있고 왼쪽에 게이루, 오른쪽에 스타니시치, 왼쪽 센터백에 알폰소 데이비스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게이루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데이비스, 김민재, 스타니시치 이렇게 3백이 되는 형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이런 형태를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어떤 거냐면 지금 예상 라인업은 알폰소, 우파메카노, 김민재, 샤샤부이 이렇게 포백인데 김민재를 왼쪽에 보내서 샤샤부이는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여기서 우파메카노, 김민재, 알폰소 데이비스 이렇게 3백을 만들면 김민재가 3백의 중앙에 위치를 하게 되고 여기서 알폰소 데이비스가 공격적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지난 경기처럼 우파메카노가 3백의 오른쪽이나 왼쪽 측면에 위치하게 되면서 우파메카노가 뒷공간을 커버하는 동시에 상황에 따라서는 올라가서 공격에도 도움을 주는, 그러면서 알폰소 데이비스가 약간 올라가 있는 비대칭 3백처럼 운영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경기에 이미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폰소 데이비스를 3백의 일원으로도 기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알폰소 데이비스는 이렇게 3백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돌아오는 이 커버, 수비적으로 약간 부족한 선수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난 시즌부터 수비적으로 안 좋은 선수에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3백을 만들어도 지난 경기랑 위치만 바뀐 거거든요. 우파메카노가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넘어왔다. 그리고 스타니시치가 이제 아니라 알폰소 데이비스가 3백의 한 자원을 구성한다. 근데 스타니시치가 안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수비를 보완해줬던 것과는 달리 알폰소 데이비스는 올라갔을 때 수비 복귀 속도도 늦고 수비 능력도 좀 부족한 선수다 보니까 김민재가 커버해야 되는 범위가 이렇게 되면, 그리고 김민재의 수비 부담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토 히로키와 스타니시치 이게 3백과 4백을 동시에 활용하는 이 아주 유동적인 전술이 가르디올라도 그렇고 아르테타도 그렇고 공격적인 성향의 감독들이지만 이 감독들이 센터백을 4명 혹은 3명 쓰는 게 안정적인 수비를 가져가면서 안정적인 빌드업까지 동시에 가져가는 이런 효과를 누리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수비적인 안정감도 이 센터백을 많이 배치하는 전형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센터백 겸 풀백이 모두 부상을 당해버리면서 김민재 입장에서는, 그리고 바이린민의 입장에서는 수비적으로 밸런스 유지가 프리시즌에 콤파니 감독이 구성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완성도가 덜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김민재 선수가 뭐 수비적으로 조금 더 부담감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데, 우파메카노도 지난 포칼도 보면 약간의 좀 불안한 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린미넨의 수비 라인에서는 김민재가 가장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보여줘야 되는 때가 또다시 찾아왔고, 그러면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실수를 하지 않고 본인이 안정감 있는 수비로 경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이제는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 그리고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본인의 역량을 증명하게 된다면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콤파니 감독이 바이린미넨에 있는 기간 동안 콤파니 감독의 1순위 센터백이 당연하게도 김민재 선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